잠시 후 여러분은 찬란한 문화를 꽃피운 700년 백제 역사에 대해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로빈의 기록을 시작합니다. 한국사는 로빈. 백제는 기원전 18년 부여와 고구려에서 내려온 이주민과 한강 유역의 토착 세력이 결합하여 성립되었으며 한강 유역의 위례성을 도읍지로 하여 건국되었습니다. 이는 주몽의 아들 온조가 하남 위례성에 건국하였다고 전해지는 삼국사기의 기록과 왕족의 성씨를 부여씨로 하였다는 점, 서울 석촌동의 백제 초기 무덤 양식이 고구려 돌무지 무덤 양식과 유사한 점 등을 통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백제는 비옥한 한강 유역을 중심으로 농경 문화와 철기 문화가 발달하였고 바닷길을 통하여 중국의 선진 문화를 받아들이기에 유리하였습니다. 백제는 이러한 지리적, 문화적 이점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하였습니다. 3세기 중엽, 고이왕에 이르러서는 형제 상속을 통해 왕위 계승이 이루어졌으며 율령을 반포하여 중앙 집권적 국가 통치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관제를 정비하여 육좌평제를 실시하였는데 내신좌평은 왕명 출납을, 내두좌평은 물자와 창고를, 내법좌평은 예법과 의식을, 위사좌평은 수기병사를, 조정좌평은 형벌과 송사를, 병관좌평은 지방의 군사에 관한 일을 맡게 하였습니다. 또한 16관 등을 마련한 후 백관의 공복을 제정하여 6품 이상은 자줏빛 옷을 입고 은꽃으로 장식하게 하였으며 11품 이상은 붉은 옷을, 16품 이상은 푸른 옷을 입게 하였습니다. 고이왕은 밖으로는 북쪽의 낭랑, 대방군과 싸우고 남쪽으로는 마한의 목지국을 제압하여 한강 유역을 장악하였으며 중국과의 교류를 통해 발전된 문물을 수용하는 등 적극적인 대외 확장을 하였습니다. 이후 4세기 중엽 제위에 오른 근초고왕은 왕위의 부자 상속을 확립하여 왕권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마한의 남은 영토를 정복하여 지금의 호남 곡창지대를 확보하고 남해안까지 진출하였으며 남동쪽으로는 가야의 세력권이었던 낙동강 유역까지 영향력을 행사하여 외로 가는 교통로를 확보하였습니다. 이어 북쪽으로는 고구려 평양성을 공격하여 고구 권항을 전사시키고 황해도 일대를 차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로써 백제는 황해도와 강원도 일부,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를 포함하는 넓은 지역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막강한 수군력을 바탕으로 중국 남조의 동진과 교류하여 선진 문물을 수용하였고 외 규슈 지방과 활발히 교류하였으며 중국의 요서 지방에 진출하는 등 활발한 대외 활동을 펼쳤습니다. 근초고왕 시기에 제작되어 제후왕인 외왕에게 하사한 것으로 보여지는 칠지도는 전체 길이가 75cm인 창 모양의 칼로 좌우로 각각 3개씩의 칼날이 가지 모양으로 뻗어 있으며 60일자의 문자가 금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칠지도의 용도는 무기라기보다는 의식용 도구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칠지도는 당시 활발하였던 백제와 외의 교류를 보여주는 유물로 1953년 일본 국보로 지정되었으며 현재 이소노카미 신궁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백제의 불교는 4세기 말 즉위한 침류왕 때에 인도의 승려 마라난타가 동진에서 백제로 들여옴으로써 최초로 전래되었습니다. 백제는 불교를 수용함으로써 국왕 중심 집권 체제의 사상적 뒷받침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백제는 일찍부터 중국과 교류하며 선진 문화를 수용하였습니다. 고구려와 유사하게 문화적인 기풍이 씩씩하였으며 말타기와 활쏘기를 좋아했습니다. 백제의 지배층은 왕족인 부여씨와 팔성의 귀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들은 중국의 역사책을 즐겨 읽었고 관청의 실무에도 뛰어났으며 투호, 바둑, 장기 등의 오락을 즐겼습니다. 백제는 형법의 적용이 엄격하여 도둑질한 자는 훔친 물건값의 2배를 물게 하고 귀양을 보냈으며 반역한 자나 전쟁에 패한 자, 살인한 자는 목을 베는 사형에 처하였습니다. 또한 관리의 뇌물수수나 공금 횡령 시 3배를 배상하게 하고 죽을 때까지 금고형에 처했습니다.
백제는 학문의 토착화를 위해 독자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유학 경서에 능통한 사람에게는 박사의 칭호를 주었는데 그중 역경, 시경, 서경, 예기, 춘추 등 오경에 능통한 사람을 오경 박사라 하였습니다. 삼국시대는 농경사회에서 천문 현상의 중요성을 인식하였습니다. 이에 천문 관측을 중시하고 발달시켜 왕의 권위를 하늘과 연결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삼국사기에는 일식, 월식, 해성 등 다양한 기상이변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백제는 이를 연구하기 위해 역법 전문가인 역박사와 천체와 기상을 관측하는 일관 등의 기술관을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의학 업무를 담당하는 관직인 의박사가 존재하였는데 후기에 이르러 의학의 분립에 따라 의박사와 체약사로 나뉘었습니다. 백제는 고구려와 마찬가지로 역사서를 편찬하였습니다. 백제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근초고왕 때에 박사 고흥이 백제 최초의 역사서인 서기를 편찬하였습니다. 백제는 불교뿐 아니라 도교 역시 발달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의자왕 때에 고위직인 대좌평을 지낸 사택지적이 절을 짓고 세운 비석인 사택지적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비석에서 인생무상의 내용이 담긴 도교적인 색채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산수무늬 벽돌, 금동 대향로 등을 통해 백제인들의 산천숭배, 신선사상을 엿볼 수 있으며 백제인들이 불로장생과 현세구복을 추구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백제는 시기에 따라 여러 가지 무덤 형태가 존재하였습니다. 한성시대에는 고구려와 유사한 형식의 돌무지 무덤이 발견되었는데 이를 통해 백제의 건국 세력이 고구려 계통임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고분으로는 서울 석촌동 고분이 있습니다. 이후 고구려의 남진 정책에 의해 수도를 옮긴 웅진 시대에는 굴식 돌방 무덤이 유행하였습니다. 웅진 도읍기의 왕과 왕족들의 무덤이 이에 속하며 큰 규모에 비해 화려하지 않은 것이 특징입니다. 대표적인 고분으로는 공주 송산리 고분이 있습니다. 웅진 시대에는 굴식 돌방 무덤 이외에도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은 벽돌 무덤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고분으로는 공주 송산리 6호분과 무령왕릉이 있습니다. 무령왕릉은 1971년 이미 조사가 완료된 다른 무덤들의 장마철 침수 방지 공사를 하다 발견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주인을 알 수 있는 지석이 발견됨으로써 백제 제25대 무령왕의 무덤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무령왕릉은 중국 남조에서 유행하던 벽돌 무덤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백제와 남조가 교류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무덤 안에는 지석뿐 아니라 중국의 화폐인 오수전, 백제의 금제 관장식, 응회암으로 된 짐승상인 석수 등 많은 유물이 출토되었습니다. 수도를 다시 옮긴 사비시대 역시 굴식 돌방 무덤을 사용하였는데 대표적인 고분으로는 부여 능산리 고분군이 있습니다. 고분 내부에는 벽화가 존재하였고 규모는 작지만 세련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백제는 건축 역시 발달하였습니다. 특히 익산 미륵산은 7세기 무왕 때 세워진 백제 최대의 사찰로 중앙에 목조탑을 사이에 두고 동서로 석탑을 배치한 독특한 구조가 특징입니다. 현재는 익산 미륵사터에 목탑 양식을 계승하여 세워진 미륵사지 석탑이 남아있는데 이곳에서 금제 사리 봉안기 등 많은 유물이 발굴되었습니다. 또한 부여에는 목탑 양식을 계승하여 세워진 정림사지 5층 석탑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석탑은 백제 멸망 후 1층 탑신에 당의 장수 소정방이 글귀를 새겨 평제탑이라고도 불립니다. 백제는 불상 역시 발달하였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불상으로는 절벽에 새겨진 서산 용현리, 마애열의 삼존상이 있는데 부드러운 자태와 온화한 미소가 특징으로 백제의 미소라 불리고 있습니다. 백제의 문화는 일본에 전파되어 야마토 조정의 성립과 아스카 문화가 형성되는 데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백제의 학자 아지끼는 일본의 태자에게 한자를 교육하고 박사 왕이는 천자문과 논어를 전했으며 6세기 성왕 때에는 승려 노리사치계가 불경과 불상을 전하였습니다. 4세기의 전성기를 맞이한 백제는
4세기 후반부터 고구려 광개토 대왕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에 백제는 외와 가야의 원조를 받으며 저항하였지만 결국 고구려에 항복하며 한강 이북 지역을 상실하였습니다. 백제는 고구려 광개토 대왕의 뒤를 이어 즉위한 장수왕의 남진 정책에 대항하여 신라와 나제 동맹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475년 장수왕의 침입으로 한성이 함락되고 계로왕이 살해되는 치욕을 겪으며 한강 유역을 완전히 상실하였습니다. 한강 유역 상실 후 계로왕의 뒤를 이어 즉위한 문주왕은 수도를 한성에서 지금의 공주 지역인 웅진으로 천도하였습니다. 전쟁의 패배로 인해 왕권이 약화된 백제는 귀족이 중심이 되어 국정을 운영하였고 대외적으로도 세력이 위축되어 무역 활동 역시 침체기에 빠졌습니다. 이후 즉위한 동성왕은 493년 신라와 혼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나제 동맹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탐라를 복속시키고 신진 세력을 등용하며 왕권 강화를 꾀하였지만 호족 세력에게 암살당하며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동성왕의 뒤를 이어 즉위한 무령왕은 지방의 22담로의 왕족을 파견하여 지방 세력을 통제하는 등 백제의 중흥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중국 남조의 양나라와 활발히 교류하였고 그들의 영향으로 남조의 무덤 양식인 벽돌무덤 양식으로 무령왕릉을 지었습니다. 무령왕의 뒤를 이어 즉위한 성왕은 538년 지금의 부여에 해당하는 사비로 수도를 옮기고 국호를 일시적으로 남부여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제도를 수도 5부와 지방 5방으로 정비하였고 중앙관청을 22부로 확대 및 재편하는 등 왕권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성왕은 중국 남조 및 외와 교류하였는데 백제의 승려인 노리사치계가 외에 건너가 불경과 불상을 전해준 것도 성왕의 재위 시기에 해당합니다. 성왕은 신라 진흥왕과 힘을 합쳐 고구려를 공격하여 551년 한강 유역을 일시적으로 회복하였습니다. 하지만 진흥왕의 기습 공격으로 신라에게 한강 유역을 빼앗겼고 553년 나제 동맹은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백제군이 신라에 복수하기 위해 관산성을 공격하였지만 성왕이 신라군에게 목숨을 잃으면서 백제의 중흥은 다시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7세기에 즉위한 무왕은 익산에 미륵사를 건립하였습니다. 또한 무왕은 서동요 설화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무왕 이후 즉위한 의자왕은 윤충을 보내 대하성을 점령하는 등 적극적인 공격으로 신라의 40여 성을 점령하였습니다. 하지만 기벌포 전투에서 소정방이 이끈 당군에게 패하였고 계백의 결사대마저 황산벌에서 김유신이 이끈 신라군에 패하였습니다. 뒤이은 공격으로 나당 연합군이 사비성을 함락하자 660년 웅진으로 피신하였던 의자왕이 항복하였고 이로써 백제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백제가 멸망하자 유민들은 여러 지역에서 부흥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왕족인 복신과 승려 도침은 일본에 있던 의자왕의 아들 부여풍을 왕으로 추대하고 주류성에서 부흥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흑치상지 역시 임존성에서 군사를 일으켜 백제의 부흥을 꾀하였지만 신라에 흡수당하며 700년 백제 역사는 막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백제의 역사 재미있게 보셨나요? 저희는 신비한 고대 왕국 가야의 역사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로빈의 역사 기록.